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허리 건강 지킴이 홍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환절기예요. 감기 환자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 꽃가루 알러지 이런 것 때문에 재채기, 기침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기침하다가도 그냥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 많으시다면서요? 네, 그렇죠. 재채기를 할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있는 척추 질환이 있는 환자이기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이제 재채기 하거나 허리가 뜨끔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또 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허리가 뜨끔하게 되면 이게 단순히 이제 병 없는 사람이 약간 아픈 거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극심한 통증 그리고 각도를 약간만 바꿔도 너무너무 아파서 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그런 강도의 극심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재채기를 할 때도 재채기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허리 자세를 좀 이렇게 펴고 재채기를 하시는 게 그런 통증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네.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허리를 좀 구부정하게 되는 이유가 재채기를 할 때 보통 복압을 올리면서 재채기를 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건데 그런 자세를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상생활 할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 하루 중에서 일반인들 그리고 환자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절대 안 하셨으면 하는 게 제가 세면대에서 세수하시고 그리고 욕조에 기대서 머리 감으시는 거. 네. 예, 업무상 그런 식으로 업무상 이 자세가 구부정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 하루 중에서 이렇게 허리를 가장 길게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때가 아침에 세수하실 때 하고 그리고 머리 감을 때 이 욕조에 기대서 머리를 감으시게 되면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짧게는 4, 5분, 길면 10분 넘게 그 자세를 유지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대라는 단어 쓰셨어요.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자세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허리는 이제 또 한 번 아프기 시작하면 참 이게 괴로워요. 그죠? 여러 가지 증상들도 있고 한데 어떤 증상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워낙 많이 컨텐츠들을 보셔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디스크하고 협착증의 증상을 이제 구분해서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죠.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과 그리고 허리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현실에서는 많은 분들이 두 개의 병,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허리 디스크와 협착증을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병이 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원리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허리가 안 좋으시니까 허리가 아플 수 있죠. 네, 허리가 아플 수 있고 근데 허리 통증보다 사실 척추 전문의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증상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증상은 엉덩이와 다리 쪽에 있는 증상인데 엉덩이 통증 그리고 다리 쪽으로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다리와 발에 당기는 증상 그리고 저림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런 증상들은 아주 응급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는데 응급 상황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경우는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니면 무릎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가까운 척추병원 또는 큰 병원으로 가셔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네. 대소변 장애가 있으실 때도 급하게 병원에 가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고 조속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빠른 회복을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허리보다 이제 다리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리 쪽으로 느껴진 증상들이 있을 때 이게 더 심각하고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 느낌도 굉장히 좀 표현이 다양하더라고요. 네, 찌릿찌릿하다, 따갑다, 뭐 굉장히 다양하죠. 네, 슬라이드 보시면 네. 환자분들께서 이제 아프다.
아프다라고 하는 증상은 너무너무 전형적인 증상인데 이 아픈 것도 뭐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다, 그리고 쑤시다, 안 그러면은 찌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도 하시지만 이 통증이라는 거는 일종의 감각의 이상입니다. 그래서 통증뿐만 아니라 감각이랑 관련된 모든 부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차갑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만졌을 때 먹먹해서 약간 남의 살 같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뻐근하다, 그리고 사람 몸은 이 신경이라는 것은 일종의 전기 신호가 흘러가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나고 찌릿찌릿한다, 감전되는 것 같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그리고 쥐가 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감각이랑 관련된 허리 디스크 협착증의 증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그런데 병원에 가진 않으셨다면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사실 허리 문제가 생겨도 다리 쪽에 증상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신경이 왜 눌리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사람 몸의 신경은 몸 전체에 퍼져서 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라든지 척추 쪽에 병이 생기게 되면 그 신경이 눌리게 되어서 증상이 생기는데, 팔, 다리에도 신경은 똑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팔, 다리에 뭔가 병이 생겨서 신경을 누른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팔, 다리 같은 경우는 다 열린 공간이어서 막혀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막혀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신경을 누르는 어떤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은 이동을 하면 눌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뇌와 척추는 몸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제 구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뼈와 인대 그리고 근육들이 신경을 다 360도 다 둘러싼 상태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막힌 공간이 좁아지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경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공간에서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을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철봉하면 손에 굳은 살 박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맞아요. 굳은 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살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굳은 살이라고 하죠. 네. 근데 굳은 살은 단순히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튀어나오면서 단단해집니다. 이건 일종의 환경 적응인데, 협착증은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을 덮고 있는 인대에 굳은 살이 박힌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인대 자체가 두꺼워지면서 그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신경이 눌리게 돼서 결국에는 이 신경 가는 길이 좁아져서 신경 신호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병이 협착증이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협착증은 인대가 두꺼워진 병인데, 디스크는 이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연골판에 노화가 오게 되면서 이 연골판이 조각이 나게 되고, 그 조각의 일부가 마찬가지로 신경관 안으로 돌출이 되면 네. 그 공간 안에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 이 신경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공간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눌려서 그 증상이 이제 다리까지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서 저희 검사하잖아요. MRI 보통 이제 많이 찍으시는데, MRI 찍었을 때 정상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한번 사진 보면서 비교해 볼게요. 네. 화면 보시면 좌측이 정상 MRI이고 우측은 이제 협착증 MRI입니다. 1, 2, 3, 4, 5 저렇게 5개의 뼈를 우리가 요추라고 부르고, 아래쪽은 천추라고 부릅니다. 병이 가장 많이 생기는 마디가 4, 5번 마디, 그리고 두 번째가 5, 천추 1마디입니다. 편하게 이제 6번이라고도 해서 4, 5마디, 5, 6마디 두 마디에 가장 병이 많이 생기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이 숫자가 붙어 있는 부분을 척추뼈에서 몸통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세로로 쭉 내려가는 네. 하얀 길쭉한 네네. 부분이 이제 신경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바로 우측에 있는 건 이제 신경줄기 MRI라고 해서 신경만 따로 추출해서 촬영한 MRI죠. 좌측은 정상 소견이고, 우측 사진을 보시게 되면 4번 뼈와 5번 뼈 사이, 항상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4, 5마디 하면 2마디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4, 5마디가 4마디와 5마디 두 군데를 얘기하시는 네. 게 아니라 아.
4번 뼈와 5번 뼈 사이 한 군데를 우리가 부를 때 4, 5마디라고 부르고 네. 5번 뼈와 6번 뼈 사이 한 군데를 지칭을 할 때 우리가 5, 6마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협착증을 표현하고 있는 MRI를 보시게 되면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심하게 협착증이 와 있고 그래서 이 신경만 따로 추출해서 촬영한 신경줄기 MRI를 보시면 4, 5마디에서 신경줄기가 거의 막혀 있는 소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게 보이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검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이 막힌 것도 이제 정도가 좀 있을 거예요. 뭐 살짝 막혔거나 좀 아주 꽉 조여서 이제 아주 꽉 막힌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도 좀 달라져야겠네요. 네, 많은 환자 정말로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이 평균 수명이 너무너무 길어지고 있는 지금 시대가 됐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뭐 특별한 일, 그러니까 뭐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암으로 돌아가시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최소 90까지는 산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척추 쪽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는 걸 겁내하시거든요. 네. 뭐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사 맞는 것도 싫고 수술 받는 것도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오기 싫어하시지만 저도 병원 가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대다수의 분들은 큰 치료 없이 증상이 호전이 되시니까 네,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래서 단계적인 치료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단계를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단계와 그리고 수술을 제외한 치료를 하는 비수술 치료 단계,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존적 치료를 보시면 이제 약물 치료, 먹는 약이죠. 먹는 약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도수 치료라든지 안 그러면 충격파 치료 이런 치료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신경 주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주사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과하지 않은 치료로 좋아지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치료에 이제 반응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인 이제 비수술 치료, 시술이라고 하죠. 시술 치료를 이제 하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시술은 이제 경막의 감압술 또는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고 그리고 경막의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이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수술은 구조 자체를 완전히 다 고치는 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술은 구조를 크게 손보는 거 없이 그리고 우리 몸에 큰 위해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일상생활 복귀가 굉장히 빠르고 치료받는 동안에 통증도 이제 거의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 복귀를 하고 난 이후에 불편감도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일시적인 호전을 보였지만 그 호전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가 않고 점차 시간 지나면서 더 아파지시고 하시는 경우 그리고 뭐 급격한 마비 증상, 대소변 장애가 생기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적 치료도 엄청난 지난 약 2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맨눈으로 보고 수술을 했을 것이고 이 시야를 더 잘 확보하기 위해서 루페라고 하는 돋보기를 끼고 이제 수술을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미세 현미경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점차 절개 부위를 줄여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과 그리고 내시경 수술이 이 척추의 퇴행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 되어 있고 이런 치료들은 우리 몸에 큰 위해를 가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개로 그리고 아주 빠른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생각보다 정말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그렇게 크게 수술하지 않고도 환자가 이제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 병원 가는 거를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자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수술을 고려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분들 반드시 수술이 필요할까요? 네, 뭐 이미 벌써 말씀드렸지만 네. 수술을 제외한 여러 가지 치료들을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치료에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게 좋아지고 살만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척추 질환은 대부분의 병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졌다가도 또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악화되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관리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수술을 받는 분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꼭 수술을 받아야 되느냐인데 반복되는 그런 치료들을 이제 받으면서 호전, 악화를 반복을 하다가 이 악화가 되는 정도가 이제 환자가 견디기 힘든 정도의 통증을 호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일상생활, 그 집안에서의 일상생활 또는 직장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주사를 맞았는데 안 그러면 또 시술을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를 하고 직장생활에 복귀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적 치료가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단계적인 치료를 해 오다가 이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단계적 치료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바로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마비가 있는 경우죠. 발목이 들어지지 않는다. 안 그러면 무릎을 펼 수가 없다.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다. 걸어갈 때 자꾸 넘어진다. 이런 운동마비가 있는 경우와 그리고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는 응급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면 서둘러서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지 회복될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라는 진단을 굉장히 좀 정확하게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사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그런 마비가 있을 때 빠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수술을 받아서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올려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단 자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병들, 다른 종류의 진단인데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각화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보시면 제일 좌측의 2개 사진은 요추부 MRI가 되겠습니다. 네. 제일 좌측 첫 번째 사진은 허리 MRI 측면 사진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아까 설명드렸던 신경줄기 MRI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허리의 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는데 그 외에 다리의 증상 그리고 마비 그리고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 고관절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진은 고관절 MRI가 되겠고, 그리고 또 혈관 질환. 요즘에 하지 정맥류에 대해 이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진 지는 꽤 오래됐죠. 네. 근데 이제 하지 정맥류뿐만 아니라 하지 동맥 쪽의 질환들도 많이 있고 이런 하지 혈관 관련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 역시 마찬가지로 허리 디스크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렇게 MRA 검사 그리고 하지 도플러라든지 이런 하지 혈관 검사들의 검사를 통해서 그 병에 의한 증상이 아니다. 라는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지의 혈행을 검사하는 방법들 중에 적외선 체열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온 열 검사라고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환자의 증상을 유발하는 증상은 이 병이다. 그리고 이 병은 현재 증상과 관련이 없습니다. 네. 이런 정확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홍영 원장님과 함께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벗어날 수 있는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홍영 원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해 주고 계시거든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분이시고요. 사무직이라고 하셨어요. 허리 통증은 없고 엉덩이 아래부터 종아리까지 아픕니다. 라고 증상을 호소하셨고요. 최근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받아봤지만 이제 더 이상의 호전이 없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이 허리 통증이 없다라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없이 다리만 아픈 경우도 첫 번째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은 허리의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본인은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왜 허리 진료를 보라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에 다리 쪽으로 통증이 있으면 꼭 그 다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요거 한 가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허리에 통증은 없는데 이제 엉덩이 그리고 종아리까지 내려가는 통증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미 이제 보존적인 치료들은 어느 정도 받고는 계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먹는 약 치료해 보셨고 그리고 주사 치료는 여러 번 해보신 거죠. 앞서 이미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그런 보존적인 치료들을 반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께 50대 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환자분도 점차 이제 증상이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고 다음 치료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수술로 넘어가지는 않고 이런 경우에는 시술적 치료를 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그 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진단 받으시고 나서 현재 시점에서 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확하게 이제 MRI를 찍어서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0대 여성분이시고 주부라고 하셨어요. 한 달 전에 생긴 꼬리뼈 아래 엉덩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셨고 최근에 이제 아직까지 적극적인 치료는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치료는 받으셔야 될 것 같은 것이 지금 증상이 한 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겪게 되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바로 병원에 가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조금 아파도 대부분은 한 3, 4일 또는 4, 5일 정도 지나면서 증상이 가라앉고 증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일주일이 넘어가고 2주일이 넘어가면 누구나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병원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60대 주부라고 하셨는데 증상이 한 달이 지속되는 거는 병원에 가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꼬리뼈 아래 엉덩이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꼬리뼈의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십니다. 꼬리뼈는 항문 바로 뒤쪽에 만져지는 뾰족한 뼈 부분을 이제 꼬리뼈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환자분도 그걸 잘 구분을 못 하셔서 꼬리뼈 아래 엉덩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저 꼬리뼈라고 하시는 부분은 허리의 아래쪽 그리고 두 엉덩이 사이에 있는 천추부를 꼬리뼈라고 표현을 하셨고 나이가 드시면 양측의 엉덩이 근육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앉아 있을 때 꼬리뼈 그 천추부 그리고 꼬리뼈 쪽이 바닥에 잘 닿게 되고 그 닿는 것만으로도 이게 반복적으로 손상을 어느 정도 주기 때문에 그 천추부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한 가지 가능성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만약에 아주 가벼운 외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가능성. 그리고 협착증에 의해서도 엉덩이 쪽으로 통증이 잘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MRI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같이 확인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거든요. 이분처럼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서둘러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술 치료가 그렇겠지만 사실 이제 척추 수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수술 중에 하나로 꼽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도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화면 슬라이드 바로 보시면 환자분들이 병원에 이제 오기 꺼려하는 이유가 랑 마찬가지로 수술을 받기 싫어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앞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술을 이제 망설이는 이유가 다양하게 있죠. 네, 일단은 큰 수술일까봐 좀 겁이 나요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네, 분들도 네. 많이 계시고. 네, 큰 수술일까봐 겁난다. 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 쭉 나열을 해보면 수술을 크게 받아야 될까봐 겁이 나요. 그리고 전신 마취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전신 마취하고 못 깨어날까봐 겁이 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흉터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젊은 여성분들은 더 크게 걱정을 맞아요.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큰 수술을 하게 되면 막 옛날에는 허리 수술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열고 수술하고 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시고, 그리고 오래 입원할까봐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다들 이제 뭐 현대인들은 나이 고령이 되셨어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중간에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근데 휴가를 쓴다고 하더라도 길게 쓸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걱정하시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내과적인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나이 자체도 많은데 뭐 당뇨도 있고, 그리고 고혈압 있고, 고지혈증 있고, 이런 나는 내과적인 병들이 너무 많아서 치료를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이유들로 이제 수술을 하는 걸 이제 망설이시는 거죠. 근데 다음 슬라이드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미세침습 척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침습성, 이 침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 가해지는 위해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위해를 줄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수술 받는 게 겁이 나요. 수술을 안 받고 싶어요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 해결해 나가는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척추 수술은 크게 열고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 미세침습 척추 수술은 일단 절개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미세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약 2cm 정도 절개를 하게 되고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약 1cm 정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구멍만 뚫고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 마취만 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을 시작할 때 환자분 어떤 노래 좋아하시죠? 라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뭐 본인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찬송가 들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네. 뭐 저는 가수 누구 좋아하는데 그 가수 무슨 곡을 듣고 싶어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침습 척추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시간 자체도 이렇게 막 1시간이 넘어가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음악 듣고 그다음에 저랑 뭐 얘기 조금 하면서 하면 이제 수술이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신 마취 그리고 큰 절개 그리고 출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점차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 네. 미세침습 척추 수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절개가 적다 보니까 통증 부분은 훨씬 더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회복 기간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나요? 네, 예전에는 이제 척추 수술 한다라고 하면 뭐 2주, 한 달, 뭐 너무 옛날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절개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시경 수술이 이제 보편화가 되고 있고 저도 이제 내시경 수술을 위주로 한 지가 지금 이제 7, 8년이 됐는데 보통 수술하시고 나서 이틀째 내지 사흘째 이제 퇴원을 하십니다. 걸어 다니고 하시는 거는
오전에 수술하시면 저녁에 걸어 다니시고 오후에 수술하시면 다음날 아침부터는 이제 혼자서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절개가 작고 정상 조직의 손상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는 허리 통증, 허리를 수술했으니까 허리가 아플 건데 그 허리 통증도 이제 별로 호소를 안 하시는 편이고, 그리고 절개가 작아서 출혈량이 적기 때문에 수혈 또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이 짧고, 그리고 이 몸에 가해지는 위해가 적기 때문에 네.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고령이신 분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은 93세셨거든요. 90대 물론 환자분들이시군요. 90대이신 분들이 어떤 수술이든지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아예 예전에는 뭐 70대, 80대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찾는다는 거죠.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정말로 환자한테 어떤 위험이 심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 만성질환자인 분들도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 입원이 짧고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내시경은 시야가 정말로 좋습니다. 이 시야가 아주 좋은 시야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수술을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흉터도 얼마나 작은지도 좀 궁금합니다. 흉터 사진 좀 볼게요. 네네. 예,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흉터 사진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제일 좌측은 양방 내시경으로 수술한 수술 후 흉터인데 약 한 8mm 정도, 8mm, 10mm 정도 되는 구멍을 2개 뚫고 수술을 하고, 중앙에 있는 것은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 수술한 흉터인데 약 1.45cm 정도 되는 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측 끝이 이제 미세현미경으로 수술한 흉터인데 저 흉터 또한 2cm 정도로 흉터가 굉장히 적고, 그만큼 흉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흉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작다는 것은 상처 밑에 있는 근육의 정상 근육의 손상이 그만큼 적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더 빠르고 수술 후 통증도 더 적고 출혈량도 적고 이런 그렇죠.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세 침습 척수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쭉 한번 설명을 들어봤고요. 다양한 척추질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치료든 이제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걸맞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시고요.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사례 만나보기 전에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제 궁금한 점 전화를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고 계시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5살 만으로요. 네네. 자, 지금 어떻게 허리가 불편하신지 증상을 홍영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다리가 이 왼쪽 다리가 다리 쪽이 옆면으로 네. 좀 아프고 이렇게 돌아 눕는데도 엄청 안 좋아요. 무릎 위에 그 다리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발끝도 좀 화끈화끈하고 무릎이 좀 아프고 허리는 엎드려갖고 뭐 낙엽 같은 걸 쓸거나 이러면은 엄청 아파요. 바로 서고 이럴 때. 증상을 요약을 잠깐 하면 허리가 아프시고 그리고 허리는 뭐 그리 많이 아프진 않는데 뭐 일을 하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고 다리 쪽으로 많이 내려가지고 네. 다리가 옛날에는 막 그냥 이랬거든요. 네네. 불이 나듯이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운동을 조금씩 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정체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아, 걸어 가실 때 다리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건가요? 걸을 때 아침에는 좀 괜찮은데 오후 4시나 이 정도 되면은 걷기가 참 힘이 들어요. 허리 펴기가 힘이 들어요. 이 한쪽 다리 쪽. 허리가 펴지지 않고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다리가 아프고 네, 아프시고. 예, 어, 무릎 쪽까지. 네, 어머님 말씀하시는 증상 자체는 사실 좀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입니다. 근데 약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은 무릎에 통증이 있다는 얘기도 같이 하셨었는데 만으로 75세이시면 허리에도 문제가 있고 무릎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나이시거든요. 근데 걸어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진다라고 하시는 다리가 당기고 통증이 아까 이제 허벅지 바깥쪽 면으로 당기고 통증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협착증에 의한 증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무릎 관절에 증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신 거죠. 근데 6개월 전에 이미 협착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네요. 예. 네, 치료는 뭐뭐 받아보셨나요? 치료는 옛날에는 개인 치료 받고 이래가지고 났었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이거를 시술식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한다 해서 내가 전화를 드린 건데. 네네네. 언니 지금 전화상으로 무조건 이게 시술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꼭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는 약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된다. 아니면 시술로 무조건 된다.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경우로 설명을 드렸을 때 주사 치료로 효과가 좀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수술 치료를 하기 전에 시술 치료를 통해서 증세가 많이 완화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해드린 내용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네, 62세요. 네, 62세시고 지금 이제 불편하신 부분과 증상들 우리 홍영호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한 말씀. 3년 전에 MRI를 찍었어요. 네. MRI를 찍었는데 협착증하고 디스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협착증 디스크요. 네. 네, 근데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
딱 1년에 한 번씩 맞아갖고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맞으면 또 한 1년 정도를 그런대로 네. 편하게 지내시고 또 조금 안 좋아지면 또 가서 주사 한번 맞고 그러셨다는 얘기시죠? 네네네. 네네. 근데 지금 한 3년째 됐는데 올해 2주 거쳐서 3번을 맞았거든요. 아, 네네네. 그랬는데 그래도 통증이 이 네. 오른쪽에요. 저기 꼬리뼈 바깥쪽으로요. 네, 엉덩이 엉치- 바깥쪽으로. 네. 네, 엉치뼈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네네. 다리도 땡기고 네네. 무릎도 아프고 이렇게 발가락까지 저리고 네네네. 그런 증상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요즘에는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어머님 이건 일종의 전형적인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가벼운 이제 주사 치료 이런 정도로도 증세가 충분히 호전된 상태이고 다 나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사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1년 지나고 뭐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하면서 증상의 강도 자체도 점차 강해지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받았을 때 호전된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 자체가 점차 좀 짧아집니다. 지금 3년 전에 진단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가장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것은 증세가 변화가 있다는 거죠. 강도의 변화가 있고 간격의 변화가 있고 이런 상태시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지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밀 진단을 다시 한 번 더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 정밀 진단이라는 게 딴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MRI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 단계인 시술 치료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바람직한 코스이지 않을까라고 유추가 됩니다. 네. 정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좀 더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빠르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들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치료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61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디스크 파열로 오셨죠. 직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병의 발병에는 어떤 생활을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분이셨고 하루에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허리 통증은 없는데 오른쪽 엉덩이에서부터 다리 뒤쪽으로 종아리 발끝까지 통증이 있는데 거의 이제 칼로 도려내듯이 아프다고 표현하고 오셨고 네. 저한테 오시기 전에 수차례 주사 치료 그리고 시술까지 받으셨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는 정도가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대로 다시 아프다. 그래서 오셨고 이제 MRI 상에서 보시면 동그란 원 안에 새카만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저 파열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좌측 사진은 수술 전, 양방향 내시경은 수술 전 사진이고 우측은 수술 후입니다. 네. 그래서 점선 부분이 파열된 디스크였었는데 우측에 보시면 잘 제거된 모습 보입니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약 1cm 정도 되는 절개 구멍을 2개 정도 뚫고 수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돌출된 디스크가 관찰이 됩니다. 저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우측이 이제 신경이 마지막 장면인데 수술 마지막 장면인데 신경이 널찍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이제 다각화된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허리 디스크를 수술을 하신 거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다는 것은 신경을 치료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좌측은 수술 전 체온열 검사, 우측은 수술 후 체온열 검사인데 신경을 치료를 하게 되면 하지의 혈액순환이 같이 호전되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으로 인해 하지의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치료 전과 후 달라진 모습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 하나 더 빠르게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80세 남성분이시고 협착증 앓으셨네요. 네, 앞서 보셨던 분은 디스크셨고 이분은 협착증이십니다. 나이는 80세신데 이제 정년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이제 퇴직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아파트 본인 집 뒤쪽으로 이제 둘레길이 있는데 그 둘레길을 이렇게 다니시는 걸 좋아하는데 다리로 당기는 증상이 생기신 지는 좀 오래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 증상이 강도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약 3분만 걸어가면 잠깐 앉아서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이게 협착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지시니까 병원에 오시게 된 거고 이제 그 짧아지는 것만이 불편한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질 뻔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리 힘도 빠지고 시리고 심한 통증이 오셔서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5년 전에 이미 풍선 확장술을 한번 하셨었고 이 증상이 이제 재발돼서 오신 건데 MRI에서 보시면 노란 원 안에 심한 협착증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신경줄기 MRI를 보면 신경이 거의 막히다시피 되어 있는 걸 소견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막혀있던 신경이 수술 후에 이렇게 널찍하게 감압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네, 감압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과 후 달라진 모습까지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질환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응급상황이 언제인지를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제 미세침습 척추 치료가 이제 좋고 그리고 이런 척추의 치료 방법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치료가 아무리 좋아도 환자분이 제때 병원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힘이 빠져서 걷지 못하는 그런 마비가 있는 경우는 서둘러서 병원에 가셔야 된다. 이런 부분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른 자세 만드는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가슴을 먼저 펴주시고 네. 그리고 천장을 보시고요. 위로 나란히 하시면 됩니다. 위로 나란히. 네, 네. 위로 나란히를 하시고 위아래로 쭉 늘려주시고 정면 보시고 팔만 내려서 차렷 하시면 네. 이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앉아서도 똑같습니다. 네. 이런 습관을 만드셔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늘 바른 자세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세까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매거진 외들 굿닥도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